가치가 전해될 때까지, 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B1B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어떤 무기의 이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우는 B1B 랜서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또다시 한반도 상공에 날라왔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B1B 랜서는 겸사겸사 한국에 다시 왔는데요. 이번에 서울 성남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날라올 겸 군사훈련도 할 겸 해서 겸사겸사 왔습니다. 그래서 B1B 랜서가 괌에서 2대가 날아와서 한국의 F-15K와 같이 군사훈련을 했고요. 이 전시회를 구경을 간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 지금 이 전시회는 무기 전시회는 왜 하느냐, 그럼 대부분의 이제 저 무기들은 또 왜 왔느냐 하면 곧 방한하는 이제 트럼프의 행보와 맞추어 보면 실제 트럼프는 한국에 가장 많은 무기를 사라고, 최첨단 무기를 사라고 계속 강요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이제 무기를 먼저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한국과 핵무기의 전략순환 배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 B1B 랜서는 2, 3주에 한 번씩 출몰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9월 말에는 NLL을 넘어가기도 했고 10월 10일 추석 연휴 직후에는 또다시 군사훈련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군사훈련을 하면서 한반도의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저렇게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지난번처럼 NLL을 넘어간다거나 그러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북이 만약에 대응을 했다면 계속 이제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렇게 계속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저 전투기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량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핵폭격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상공에 계속해서 날아온다는 것, 또 2, 3주에 한 번씩 날아온다고요. 그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상시적으로 온다는 것,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상시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소식은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함께 군사훈련을 진행을 했어요. 미사일 경보훈련이라고 해서요. 24일부터 25일 어제 오늘 이틀간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일 간의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맺은 이후로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한다라는 명분으로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바다와 일본의 바다를 오고 가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해군이 같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오늘 양일에 걸쳐서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벌써 3번째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2회 했고요. 올해는 3번째로 저렇게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반성이 없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렇게 군사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그래서 현 정부가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 부활을 도와주고 있는 것, 그런 양상이고요. 지난주에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했었는데 지난번 진행된 한미연합 해상훈련은 매우 많은 배가 40척이나 왔었다고 하죠.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는데 오늘 또 특이하게 사상 최초로 미국과 한국이 연합해서 한국의 어떤 공군을 구출하는 작전을 했습니다. 산악 지역에 떨어진 공군을 미국이 구출해주는 그런 훈련을 했는데요. 산악지대라고 하면 남한의 땅에서 했지만 북한의 산악 지형을 염두에 둔 군사훈련이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정말 요즘 들어서 뿐만 아니라 부쩍 저렇게 위험한 군사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일본하고 같이 군사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기 위해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나왔던 조곤직이라고 했었나요? 지곤족이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있으니 당장에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아직까지 여전히 위안부 문제나 그런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은 일본에 단돈 10억엔의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팔아먹었죠. 그런 일본과 어떻게 군사훈련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참 어이없는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술핵 재배치가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거 있지도 않은 전술핵을 계속 배치해달라고 떼쓰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단을 나눠주다 보니까 저 전술핵 재배치가 전단에 대문짝만하게 들어가서 그런지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만큼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따르는 어떤 그게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예전에 비해서 부쩍 그리고 수많은 그 학술 기관과 언론에서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정말 많이 9월, 10월 들어서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라는 것을 전략과 전술을 구분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죠. 모든 핵무기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어떤 공격의 가능성을 없애는 전략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전략과 전술을 나누지 않지만 홍준표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전술 핵무기는 소형 핵폭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1000만 서명 운동을 봤더니 미국에 갔습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의 상하원 몇몇 의원들이 만나졌겠죠. 민주당과 뭐 공화당 해서 몇몇 의원들이 만나졌는데 그래서 홍준표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이 의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뭐 핵무기 배치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반도에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다면 그것은 중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미국의 온통 관심사는 중국입니다. 중국을 어떻게 압박하고 제재할 것인가라는 가장 큰 관심사가 이 중국에 대한 압박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또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중국의 상당한 반발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미 7공군사령관도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의사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 스스로가 배치를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남한의 전쟁 세력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미국까지 가서 계속해서 전술 핵무기를 구걸하고 있는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매우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드도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무기들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북아 지역의 화약고를 자처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사드 배치 때 사드 발사대 4기를 도입하면서 얘기했던 명분이 북의 ICBM 발사를 명분으로 이렇게 사드 발사대 4기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올해는 북핵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북에서는 국제 핵 비확산 회의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북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또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국제 핵 비확산 회의라는 것이 열렸고요. 여기에 뭐 남한도 참가를 했지만 북한이 참가를 하면서 북한의 최선희 국장이 과연 무슨 말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도 보이시듯이 국내 언론사 중에 유일하게 JTBC가 인터뷰를 해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선희 국장은 우리는 이라크, 리비아 등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제재를 통한 압살 정책에 맞서기 위해서 핵 보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 수호를 위한 유일한 길은 핵 보유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조선의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힘의 균형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북이 가지고 있는 북의 핵무기를 인정한 상태에서 동결을 목표로 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이제 10개가 되는 핵무기 보유 국가들 중에 핵을 폐기하고 미국과 협상한 나라는 없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 또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최선희 국장이 그 러시아 대학에서 이번에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일본의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최선희 국장이 그렇다, 미국과 대화를 지금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다시금 공식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고요. 그 물어본 학생이 한국 학생이 아니라, 한국의 강연이 아니라 일본이었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리비아, 이라크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기자들과의 담화 내용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근거로 해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었죠. 하지만 막상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냥 대규모 폭격만 하고 그렇게 끝난 그런 전쟁이 아니었나. 근데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 북에서는 기억하고 있다. 북에서도 다시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그런 언급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화적 해법 어떻게 찾아야겠습니까?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제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자고 하는 많은 전쟁을 원하는, 전쟁을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핵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한 상태로 협상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떡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미국과 북이 협상을 시작하면 우리는 핵을 가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북미 간의 협상에 돌아가서 북미 간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남북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사이에 합의한 6.15 공동선언의 내용대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목소리를 우리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더욱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